그런 정말 소중한 꿈이 하나 있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존감을 가지고 또 타인이 하는 일을 존중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거든요. 그런 공동체 속에서만 우리 아이들이 정말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구태여 많은 것을 배우지 않아도 생활하는 가운데 삶의 지혜를 터득한 옛 어른들의 교훈을 배우기 위해 노력해 갈 것이다. 제자들에게는 그동안 그들에게 약속한 많은 일들을 죽을 때까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정말 함께 하지 않았으면 제가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정말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고맙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가장 많이 세자리 숫자의 기본금을 올린 것, 그걸 가장 잘한 거죠. 올해 교섭을 통해서 신규 인원 충원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단 말이죠. 국내 공장을 신설하게 됐는데 그런 업적들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다 외주화를 하고 사오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반도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생산을 못하거나 이런 부분이 되는데, 그 부분을 다시 환원하게 되면은, 저희 공장으로 환원하게 되면은 문제는 없다. 저도 특별 채용자다 보니까 그 차량 근속 DC라든지 흔히 말해서 이제 특별 채용자들에 대한 혜택을 조금 더 줄 수 있는 물꼬를 텄다고, 그 부분에서는 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마에 젊음을 바쳐 청춘을 일을 다 했는데 하던 자리를 계속 하게끔 하고, 저녁 그 선배 노동자들의 그 1년 그 시니어 그 자리를 그걸 잘했다고. 역대 최고 고정급 인상이죠. 고정급이 높아야 생활이 안정되니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지금 우리는 주간 연속 2교대제를 하고도 부족한 임금을 메우기 위해 잔업특근 등 초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나라보다 훨씬 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죠. 이런 장시간 노동을 구조적으로 없애려면 기본급만으로 생활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올해 가장 많은 기본급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회사가 실적이 뒷받침된 것도 배경이 있었고요. 성과급이나 일시금처럼 일시성의 임금에 치중하기보단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기본급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성과금도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냈던 2012년 수준으로 해냈습니다.
2년 전에 회사는 2025년에 전기차 100만 대를 팔겠다고 발표했죠. 동시에 3년간 회사는 퇴직한 조합원 수보다 더 많은 공정을 삭제했습니다. 국내 공장 전기차 전용 라인은 한 개밖에 없고 전기차 생산은 전체의 12%도 안 되는데 지난 3년간 약 4,4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셈이죠. 공정을 삭제하는 이유가 전기차나 미래 산업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삭제된 공정 대부분이 전기차나 미래 산업의 변화와 관련이 없습니다. 올해 우리는 이러한 무분별한 일자리 삭제를 중단시키고 신규 인원을 충원해서 우리의 일자리를 지켜내는 발판을 만들어냈습니다. 2013년 이후 중단됐던 기술직 정규 신규 인원 채용에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회사가 산업 변화에 따른 부분 때문에 구조조정이나 사실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정년퇴직자 수만큼 공정 개선을 해왔고 뭐 적용을 해왔지만 노동조합이 인정하는 범위까지는 인정이 되더라도 인정되지 않는 범위까지는 신입사원을 모집해야 된다라는 게 올해 합의의 기본적인 추진 목표였습니다. 올해 회사는 전기차의 해외 생산을 확대한다고 줄줄이 발표했죠. 국내에도 63조 원을 투자한다고 했죠. 하지만 현대차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 지부는 사측의 해외 투자를 국내로 돌리고 현대자동차 공장에 투자하는 합의를 끌어냅니다. 울산 공장에 전기차 공장을 새로 짓기로 함으로써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합의를 한 것입니다. 울산 공장의 실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25년 만에 신공장 건설,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을 합의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의미는 사실은 29년 만에 신규 인원 충원에 대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올해 국내 공장 신규 투자 합의는 단순히 하나의 공장 설립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공장들이 이미 반세기 동안 그 수명을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공장을 시작으로 나머지 공장들도 순차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신공장을 짓게 됩니다. 부시고 새로운 공장을 짓게 되면 앞으로 50년, 지금까지 지나온 50년이 아닌 앞으로 또 추가로 50년, 100년을 기대하면서 우리 조합원들의 고용 안정에도 충분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공장을 짓더라도 핵심 부품에 대한 기술력과 경쟁력, 그리고 직접 생산이 없다면 완성차 공장이 단순 조립 공장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 있죠. 실제로 지금 현대자동차는 부품을 공급받지 못해 100만 대 이상의 백오더가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노동조합은 미래차 핵심 부품 자체 연구 개발을 확대하고 전동화 모듈 부품을 직접 생산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엔진 변속기 부문의 고용 안정과 전주와 아산도 신공장 건설에 포함시켜 미래차 전환에서 조합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은 이 모든 일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로 무리 없이 옮겨갈 수 있도록 교육체계 마련과 운영을 회사와 합의했습니다. 그럼 새로운 부품으로 가든 안 그러면은 새로운 공장이 지어지고 거기에서 새롭게 발생되는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갖고 가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발생되는 일자리는 대다수가 이제 기존에 하던 조립공에 대한 역할이 아니고 오퍼레이터의 역할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 변화에 맞추려고 하면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을 하는 체계를 갖다가 구성하는 부분을 합의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루 쉬는 거네요? 하루 일요일 반을 날 쉬는 거죠. 일요일 예. 저녁에 출근해서 예. 금요일 저녁에 퇴근하는 퇴근. 거죠. 안전운임제 하기 전에 생활을 해보셨 네네. 있잖아요. 네. 한 달에 2번 정도 집에 들어갔습니다. 한 달에 2번이요. 예. 그래서 어찌저찌 하면 한 달에 수입이 300? 지금 현재는 안전운임제가 되면서 수수료가 없어져 버리니까 저희가 그래도 많이 피곤하면 하루라도 더 챙겨서 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었는데 운임제가 없어지면은 다시 예전처럼 들어가야 되겠죠. 사실 운전하시는 분들, 장거리 하시는 분들 많이 느끼실 겁니다. 집보다가 차가 편할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가족인데 낯설어요. 일주일에 한 번 봅니다. 한 번 볼 때 가족들과 놀아주고 싶고 애기랑 놀고 싶어도 일을 하러 가려면 잠을 자야 돼요. 그럼 가족들과 얼굴 어느 정도 보겠습니까? 아마 장거리 오래 타시는 분들 중에 가족들과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지난 시간이 없으니까 정말 좀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매스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하고 너무 다른 소리를 하니까 정말 힘들어요. 저희가 부자라서 돈이 많아서 이 보름 가까운 시간 동안 이렇게 투쟁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이것마저도 못 지키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지니까.